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네. 벌써 20번째 샷을 녹음을 하게 됐네요. 네, 20번째 샷. 오늘은 무엇을 얘기할 건지,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요. 팟캐스트가 어제 제가 통계를 계속 보고 있다고 얘기를 간혹 드리잖아요. 어제 다운로드가 하루에 1000개를 넘었습니다. 처음이고요. 가장 최근에 제일 많았던 게 한 800개, 900개 정도 됐는데, 어제 처음으로 1 다운로드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프에 그 1K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K가 보통 킬로미터 뭐 이런 단위라서 뒤에 000 3개가 붙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지속적인 그 방송 청취 성원에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최근에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시고 그 저랑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반응을 보면 최근엔 초보 골퍼, 아마추어 골퍼 분들이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다른 그 중급 골퍼나 아니면 그 많이 치는 상급자 분들보다는 이분들이 좀 더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중급이나 상급자 분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아는 내용이시라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계속 듣고 계시는 그 중급 상급자 골퍼분들도 계속 좀 들어주시고요. 지금 방송이 좀 잘못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내용이 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정정을 하는 차원에서도 피드백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PGA에서는 그 페블비치에서 그 AT&T 그 프로암 대회가 열리고 있죠. 프로암 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 페블비치 골프장은 그, 그 마스터즈가 열리는 오거스타랑 뭐 세인트 앤드류스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런 골프장들만큼 좀 유명한, 바로 태평양 바로 옆에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고 태평양 쪽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골프장이라, 그 중계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로 옆에는 해변가에 그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도 있고요. 그 비치에서 서핑도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좀 보는 그 뷰가 굉장히 이쁩니다. 하지만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람도 많이 부는 날도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바다를, 그 굉장히 큰 태평양 워터 해저드를 끼고서 치는 그 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하겠죠. 그 이 대회는 좀 그 많은 그 연예인들이 나오는 대회로도 좀 유명하고요. 그 현재까지 오늘이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둘째 날까지 한국의 그 위창수 선수, 영어 이름은 찰리 위저. 위창수 선수가 첫째 날도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현재 2라운드까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이거 우즈는 공동 17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그 프로 선수들 중에 타이거 우즈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 타이거 우즈가 제가 좀 좋아하는 우상이었기도, 골프 시작할 때쯤에도,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저 개인적인 굉장히 주관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페블비치는 그 마인드 골프는 한 몇 번 가봤는데 라운딩으로 간 건 아니고요. 여기가 골프 치기에 상당히 좀 쉽지 않거든요. 칠 수 없는 건 아닌데 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거리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예전에 실리콘밸리에 살았던 시절에 거기서는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번 이제 사람들 오거나 그러면 구경 삼아 갔었는데, 모든 홀을 다 이렇게 가본 적은 없지만 골프장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 뭐 라운딩은 뭐 당장은 못 하더라도 갤러리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라운딩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라운딩을 하는 거를 좀 소원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죠. 지난주 트위터에는 그 선캡 0414님, 지난번 19번째 샷에도 저에게 좀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신데, 이분께서 그 라스베가스 룰에 대해서 19번째 샷 그 골프 내기, 그 골프의 이제 게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 방송을 했던 게 있는데, 그 중에 라스베가스가 어디서 나왔던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방송을 듣고서 선캡 0414님께서 그 아시는 그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나름 수긍이 가기도 하고, 선캡님께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면 아마도 이제 선캠님과 제가
마인드 골프가 얘기한 게 그냥 쭉 마치 사실처럼 그냥 쭉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농담도 했는데요. 성캠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그 라스베가스라는 게 사실 이 게임의 룰로 보면 그 홀 상금이 자신만 잘 친다고 이렇게 딸 수 있거나 이기거나 하지 않는 그 방식이잖아요. 이 내용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 19샷의 그 골프 게임, 골프 내기 종류의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라스베가스 게임 특성상 이제 자기 자신도 잘해야 되지만 자신의 그 같은 편인 파트너도 잘해야 되는데 또는 이제 파트너 때문에 또 딸 수도 있고 자신은 못했지만 그런 약간의 그런 상황적인 것이 그 인생의 이제 행운을 테스트하는 그런 카지노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말에서 카지노의 그 대표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유래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믿어보죠.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성캠님은 사실은 라스베가스 방식을 설명하는 그 19번째 샷을 듣다가 사실은 좀 많이 빵 터지셨다고 마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근조근하게 초등학생한테 고스톱 설명해 주는 것 같이 방송했다고 좀 빵 터지셨다고 하면서 이 라스베가스 유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 팟캐스트 통해서 썬캠님 감사하고요. 요즘 저랑 그 트위터 통해서 자주 얘기하시는데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KJH0852님 처음으로 인사드린다고 연락을 주셨고요. 출근 시간에 짬짬이 마인드 골프를 듣고 계시다고 하고 머리 올린 지 이제 한 달 되셨대네요. 한 달 되셨으면 한겨울에 머리를 올리셨겠네요. 굉장히 추우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그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더니 마인드 골프님의 자상함이 좀 느껴지신다고 하시고 팟캐스트 상당 부분을 리뷰에 할애해 주시는 그 소통이 참 좋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거는 다운로드 많아지면 이러한 소소한 그 재미를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하셨는데 KJH0852님처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인트로가 길어서 싫어하는 분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일종의 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하렵니다. 그러니 혹시 이 리뷰, 이 방송을 타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어떤 형태로든 글을 남겨주시고요. 뭐 그냥 팟캐스트 아이폰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냥 곧바로 리뷰를 그냥 쳐주시면 돼요. 잘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팟캐스트 자체에 보시면 그 리뷰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신 다음에 간단하게 별표 레이팅하는 게 있거든요.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그래서 레이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써주시면은 리뷰를 곧바로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KKJBS님 오늘은 이니셜 같은 좀 그런 게 많네요. 부산에 사는 청취자분이시라고 하고요. 항상 잘 듣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KKKJBH님. 그리고 한 2분 정도께서 그 골프채와 관련한 팟캐스트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동남아에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신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또 다른 그 팟캐스트 요청을 하셨는데 먼저 그 골프채와 관련한 팟캐스트 요청을 2분 정도 하셨는데요. 마인드 골프가 사실은 이 골프 클럽 같은 하드웨어를 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서 제가 주변에서도 어떤 클럽을 사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잘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팟캐스트에서 뭔가 얘기할 만한 정도의 지식이 안 되고요. 요즘은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클럽을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저랑 소통하시는 분 중에 그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신다고 자료도 많이 주신다고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게을러서 그런지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청하셔서 제가 좀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 부분은 몰라서요. 제가 당분간은 해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골프와 관련한 뭐 해외 나가서 캐디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간단한 영어나 그런 방법들, 또 그런 영어죠, 영어.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그 부분은 아직 이제 고민 중입니다. 마인드 골프가 그렇게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잘못해서 사실 뭐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혹시 또 말을 또 잘못해가지고 또 잘못된 용어를 또 전파할까봐 그런 부분도 좀 약간 고민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캐디가 없어요. 캐디가 없고 그냥 혼자 골프 치는 경우라 또 저도 이제 마인드 골프도 동남아 가서 골프 칠 때만 영어를 좀 가끔 쓰긴 하는데 저도 사실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뭐 궁금한 용어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 제 20번째 샷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인트로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요. AT&T 페블비치에서 하고 있는 AT&T PGA 대회가 뒤에 자세히 보시면 프로암 대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20번째 샷 제목으로 프로암 대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암 대회는 원래는 프로암이라는 건 뭐냐면 골프가 실제 사람들이 일반 골퍼들이 아는 거는 TV가 중계되는 실제 라운드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라운드잖아요. 물론 이제 3라운드 하는 대회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데 실제 대회가 시작되는 거는 그 주 월요일부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연습 라운드도 하고요. 왜냐하면 캐디와 선수가 코스에 대한 컨디션을 확인하는 그런 연습 라운드도 하고 뭐 월화는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하고요. 실제 대회가 있는 목요일 바로 전날인 수요일 날은 프로암 대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대회를 스폰하는 회사의 사장님 또는 유명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프로암 대회라는 걸 하는데 이제 2월 달에 노던 트러스트 오픈이라는 게 이제 조만간 이제 PGA에서 대회를 하거든요. 근데 마인드 골프가 작년 2월 딱 1년 전이죠. 1년 전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 자원봉사로 신청을 해서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했을 때 맡았던 임무가 자원봉사는 굉장히 많이 해요.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하는데 자원봉사에서 제가 이제 지원을 여러 가지 했는데 다 떨어지고 받은 미션이 뭐였냐면 수요일 날 프로암 대회 날 아마추어들이 오는 아마추어들 출전하는 아마추어들을 이제 체크인하고 캐디 할당해주고 이제 백도 이동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프로암이란 대회라는 게 이제 뭔지를 방금 전에 얘기 드렸고 마인드 골프가 그런 프로암이라는 그런 라운드에 한번 일을 했었다라는 자원봉사를 일을 했었다는 걸 얘기 드리는데 이 AT&T 프로암 대회는 약간 독특하게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아마추어들 유명한 아마추어예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보통 이제 같이 이제 선수가 유명한 선수 뭐 프로 선수들이 같이 이제 한 편을 해서 이제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골퍼라면 사실은 이 프로 선수들하고 한번 라운딩 해보는 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굉장히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열망해보고 한번 그렇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외국 선수도 그렇지만 추경주나 양용훈 선수 같은 선수들하고 뭐 노승열 선수도 있겠고 요즘은 배상문 선수도 있겠고 그런 선수들하고 같이 한번 라운딩을 하면서 간단한 레슨도 받는 게 얼마나 굉장히 큰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암 대회라는 게 이제 뭔지를 좀 아시는 게 나름 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타피오를 잡았고요. 프로암 대회라는 거는 이제 프로암이라는 말 자체를 먼저 해석을 해드리면 프로암이라는 거는 두 단어에 이렇게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어가 프로페셔널. 그래서 실제 이제 골프를 직업으로 하시는 프로페셔널하고 이제 아마추어들.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같이 경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프로암이라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의 프로랑 아마추어의 암. 그래서 이제 프로암 대회라는 말이 나는데 마인드 골프도 이 프로암이란 단어를 알기 전까지는 프로암, 암이 혹시 뭐 팔이라는
뜻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얘기 드리면 프로페셔널과 에머추어를 합쳐진 한국말로는 프로암, 영어는 프로엠이겠죠. 그렇게 이제 프로엠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그 경기가 프로와 아마추어가 한 조를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일반적인 대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한 수요일 정도에 하고요. 이 AT&T 페블비치는 항상 그 경기를 실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대회로 유명하죠. 그래서 공식적인 대회 중에 PGA 공식적인 대회 중에 프로암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 대회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들 중에 이제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나 그런 연기자 또는 이제 뭐 선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코미디언으로 되게 꽤 유명한 빌 머레이, 한국에서는 제가 봤던 영화 중에는 뭐 사랑의 블랙홀인가 그 영화에 나왔던 빌 머레이, 그리고 케니지,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 같은 분들이 자주 등장을 하시고요. 올해 빌 머레이와 케니지가 올해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거의 뭐 참석했던 선수들은 좀 많이 매년 참석을 하는데요. 올해는 또 영화 배우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갤러리들이 그런 그 유명한 선수를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일일 텐데, 이 골프장에서 유명한 연예인을 보는 것도 또 나름 또 재미있는 또 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유명 코미디언인 빌 머레이는 골프 규정엔 좀 많이 좀 어긋나는 행동이긴 하지만, 뭐, 직업이 코미디언이니까 좀 이렇게 갤러리들을 웃기고자 하는 그런 좀 행동들을 좀 많이 하는데 가끔은 좀 눈에 거슬리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갤러리들한테 또는 시청자들에게 좀 재미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 선수는 보통 한 플러스 12개, 그러니까 한 84타 정도를 친다고 하니까, 뭐 선수들하고 칠 때 그렇게 친다고 하니까 뭐 잘 치는 실력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또 프로암 대회의 재미가 있고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프로암 대회는 4일 라운딩 바로 전날이 한 수요일 정도에 보통 하고, 그 동네에서의 뭐 유지, 대부분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회 주최자 또는 이제 유명인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자선 기부금을 이제 내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은 이 지역 사회에 이제 그 도네이션도 하고 그 기부도 하고 유명한 프로골퍼들과 라운딩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뭐 그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본인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가 되니까 나름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은 매번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프로암 대회라는 거를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의무 라운딩이라서.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프로암 대회를 좀 거부해서 무리를 일으킨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실제 그 스코어를 카운팅하는 공식적인 대회가 아니라서 가끔 이제 뭐 최선을 다 안 한다든지 매너가 좀 좋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갔던 그 노던 트러스트, 자원봉사를 갔던 노던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한 명 프로와 세 명의 아마추어가 같이 이제 해가지고 프로가 이제 그런 전체적인 경기도 좀 봐주시기도 하고 가끔 이제 팁 차원에서 레슨도 좀 해주는 거를 봤습니다. 예, 그날 제가 저녁 오후 미션에는 그 스코어 카드를 걷는 걸 했었는데 스튜어드 싱크가 저에게 직접 스코어 카드를 전달을 처음 해서 스코어 카드 받았고 그때 사인도 같이 받았었습니다. 이건 뭐 몇 가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그 두바이 대회는 좀 독특하게도 이 프로암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그 이벤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추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쟁률이 16,000대 1이었는데 그 미국의 육군 중령이 그 타이거 우즈와 프로암으로 이제 동반할 수 있는 라운딩의 기회를 갖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유명한 이벤트였었어요. 그래서 유러피언 PGA였던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 그냥 참고 삼아 알려드리고요. 이유를 좀 알아봤더니 대회 주최 측에서 이제 갤러리가 많지 않은 것을 좀 우려해가지고 좀 그런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뭐 나름 효과는 있었겠죠. 왜냐하면 같이 동반할 사람이 타이거 우즈였으니까. 그래서 혹시 뭐 사실은 한국에서도 KPGA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떤 기업의 임원이시나 좀 윗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프로 선수들하고 이렇게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뭐
뭐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 프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분도 주변에 있는데요. 이런 기회를 얻는다면 참 좋은 기회겠죠. 프로 선수의 바로 샷을 바로 옆에서 갤러리로 보는 거랑 또 다를 거거든요. 바로 옆에서 보기도 하고, 직접 그 프로 선수가, 그 투어 프로 선수가 이렇게 알려주는 팁도 좀 이렇게 한번 받아보기도 하고, 개인적인 굉장히 좀 영광이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마인드 골프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열리고 있는 프로암 대회에서 프로암 대회라는 게 이제 그 용어 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AT&T 페블비치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를 좀 이렇게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프로암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다른 분이 물어보시더라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드렸던 이 프로암 대회라는 블로그 내용은 그 마인드 골프의 블로그 mindgolf.net에 가보시면 골프 컬럼 섹션이 있고요. 그 골프 컬럼 카테고리에 36번째 그 주제로 프로암 대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내용으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mindgolf.net이고요. 일반 검색 엔진에서도 마인드 골프라고 치시면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mindgolf고요. 페이스북도 검색창에 그냥 한글로 마인드 골프라고 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 들어오셔서 팬페이지를 라이크 하시면 마인드 골프가 얘기하는 골프 이야기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제 얘기가 전달될 거고요. 트위터는 mindgolfer예요. mindgolfer.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저를 팔로우 해주시면 똑같이 이제 저의 골프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한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드리면 마인드 골프는 아마추어 골퍼로 한 지금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시작을 했으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계속 이제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하다 보니 최근에 티칭 프로도 따고 레슨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IT 일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언더까지 치고 나름 좀 어느 정도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고수 레벨까지 물론 이제 티칭 프로라는 자격증이 있지만 투어 프로는 아니니까. 그래서 나름 좀 그런 아마추어로서 103자릿대 타수부터 지금 70타대 타수까지 이렇게 오면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건 좀 누군가 옆에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또는 그러한 것들 또는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서 얻은 그러한 내용들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내용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 골퍼들이 간과할 수 있거나 또 잘 지켜야 되는데 간혹 몰라서 못 지키는 그런 에티켓 또는 그러한 골프 룰 그런 것들을 좀 친근감 있게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프의 참 매력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팟캐스트를 지금 시작했는데 꽤 오랫동안 지금 생각보다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성원해 주셔서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0번째 샷에 자세히 제가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항상 배려하는 골프를 하세요. 네, 배려하는 골프를 하다 보면 상대방도 기분 좋아지고 끝나고 나서 본인도 기분 좋아지고 배려하는 골프 하다 보면 스코어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인드 골프였고요. 다음번 제 21번째 샷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이겠고요.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바이.